몇 주 전이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6문을 에스토니아에 인도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이 K9 자주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에스토니아가 이렇게 K9을 구매하게 된 계기가 뭘까? 바로 핀란드입니다. 왜 핀란드가 에스토니아의 K9 수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이번 시간에는 발트 3국 중에 하나인 이 에스토니아의 한국산 자주포 K9이 가게 된 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가 K9을 1차, 2차로 나눠서 구매했는데요. 1차 구매를 언제 했냐? 2017년 2월 4일 에스토니아에서 한국 육군이 쓰던 중고 K9 12문을 구매하겠다. 이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구매 금액은 604억 원, 600억 원 상당.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올해 1월 또 512억 원을 들여서 12문을 추가 주문합니다. 옵션 사항으로 넣은 12대까지 포함하면 총 36문의 K9을 보유하게 된 거죠. 면적이나 인구도 굉장히 소규모인 이 에스토니아에는 엄청난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알라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올해 10월 직접 방한까지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이 알라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이시고요. 경제사절단 분들 데리고 와서 방한을 했다는데요. 그럼 에스토니아가 왜 하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구매했을까? 1차 구매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2차로 구매하게 된 이유가 뭘까? 2차 구매의 직접적인 요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겠죠. 국뽕 채널들이 K9이 전 세계가 최고네, 전 세계가 반했네, 아주 씨팔 지랄 연병들을 하는데 담백하게 팩트만 놓고 말해보겠습니다. 물론 에스토니아가 K9의 성능이 마음에 들어서 다시 추가 구매를 한 것도 있지만 2차 구매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지금 1년 10개월째 서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요. 이제 서로 지칠 때도 됐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거. 푸틴 입장에서는 여기서 절대 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빼버리면 푸틴 아저씨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죠. 젤렌스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물밑에서는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지원 못 해준다. 너무 많이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니네 이제 그만해라. 젤렌스키 너도 그냥 돈바스 지역 떼주고 이제 마무리하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아저씨는 죽어도 싫다 이러고 있는데 서방의 지원이 안 들어온다면 현실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국토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말 그대로 에스토니아에게는 실존하는 위기입니다. 러시아가 처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주변국들이 느낀 감정은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지금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러시아와 가까이 있는 나라들 중에 중립국이 있었죠.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들도 죄다 나토 가입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러시아가 너무 무서우니까. 하물며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도 공포를 느끼는데 작은 나라들, 이런 발트 3국 같은 국가들이 느꼈을 공포는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에스토니아는 200년 가까이나 러시아 지배 하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1991년 옛 소련이 망하면서 독립을 했고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의 확장 정책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스토니아에게는 굉장한 압박이었겠죠. 우크라이나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에스토니아가 가진 지정학적인 불안 요소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다. 에스토니아가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 그래도 그 나라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새거 하나 사느니 새거 같은 중고 2대를 사오겠다. 이런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정부 때 미국이 쓰던 중고 무기들을 많이 들여왔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름도 생소한 에스토니아, 이 에스토니아는 어떤 나라인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북유럽 발트 3국 중에 최북단에 위치한 국가고요. 제일 북쪽에 있는 나라죠. 남쪽으로는 라트비아, 동쪽으로는 러시아, 북쪽의 발트해를 지나면 핀란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5,226제곱킬로미터. 남한의 45% 정도의 면적이니까 우리나라의 반에 조금 못 미치는 크기라고 볼 수 있고요. 발트 3국으로 묶어서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데 발트 3국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핀란드와는 혈통이나 언어적으로
굉장히 가깝다고 합니다. 또 이 에스토니아가 과거에 160년 동안 스웨덴의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거든요. 러시아에게도 지배를 받았다가 스웨덴에게도 지배를 받았다가 참 기구한 팔자를 가진 나라인데 스웨덴에게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는 별개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에스토니아의 제일 유명한 건 뭘까? 스카이프 많이들 아시죠? 스카이프. 그 무료 영상 통화 프로그램.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이 스카이프를 에스토니아 업체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토니아인들이 자기네 나라를 소개할 때 나라가 워낙 작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에스토니아는 스카이프를 만든 나라야.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에스토니아는 첨단 IT 산업이 발달한 나라고요. 그리고 경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은 나라인 에스토니아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왜 한국의 K9을 구매했을까? 구매한 진짜 이유가 뭘까? 그 전에 먼저 우리는 핀란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2월 18일 핀란드 군 당국이 한국의 중고 K9 48문을 구매하기로 최종 계약합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하는 계약이고요. 핀란드가 이렇게 한국의 중고 K9을 받아서 깔끔하게 도색하고 자국의 군사 퍼레이드에 공개하기도 했는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핀란드가 K9을 잘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다. 이 핀란드가 K9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에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니네가 쓰던 K9 48문을 구매하겠는데 애초 물량보다 더 많이 사주겠다. 그 대신 가격을 내려달라.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 안에 들어간 게 에스토니아다. 한마디로 핀란드가 에스토니아를 꼬셔가지고 공동구매하겠다. 그러니까 좀 싸게 해달라.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핀란드가 대한민국 측과 쇼부를 봅니다. 우리가 에스토니아에 이 계약 조건을 공유해도 괜찮냐? 그렇게 공동구매를 제안을 했는데 그랬더니 에스토니아에서도 이거 조건 괜찮은데? 이러면서 한국 육군이 쓰던 중고 K9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 나라와 기후도 비슷하고 지형도 비슷한 옆나라, 그 옆나라 핀란드에서 K9을 도입한다면 자신들이 운용하기에도 적절하고 가격 대비 성능면, 가성비 면에서도 너무나 좋고 국뽕일 수도 있겠지만 K9의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다 알려졌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자주포인 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에스토니아가 12문을 구매하면 핀란드 도입분 48문을 합쳐서 딱 60문을 맞출 수 있으니까 가격을 더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 3국이 서로 윈윈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핀란드가 K9을 사간 스토리도 있는데 요거는 다음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팍팍, 좋아요 팍팍, 알람 설정 팍팍.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4일 에스토니아에서 2개 포대 분량인 중고 K9 12문을 구매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만 한 거지 최종 계약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핀란드의 최종 계약일은 2017년 2월 18일이고요. 에스토니아는 2월 8일 발표만 했다. 계약서 도장은 안 찍고 구두로 발표만 했다. 에스토니아가 12문 사가는 게 뭐 의미 있겠냐?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에스토니아 군의 규모를 보면 굉장한 전력 보강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총 현역병 숫자가 약 17,500명.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개 사단 규모죠. 현역 포병 대대가 한 개 대대뿐입니다. 물론 예비 한 개 대대가 있긴 하지만 인원 대비 엄청난 물량을 사가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핀란드가 최종 계약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2018년 6월 27일 약 600억 원, 604억 원에 드디어 중고 K9 자주포 12문 도입을 최종 계약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6문을 추가 도입하기로 계약을 확정해서 총 18문을 도입하게 되고요. 그렇게 2020년 10월 초 K9 2대가 최초로 에스토니아에 인도됩니다. 이후 3년에 걸쳐 18문 전 수량이 납품되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 2022년 12월 11일 에스토니아에 K9 6대를 납품할 때가 있었는데 에스토니아 바로 옆 나라가 폴란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배에 같이 실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수포에 한글로 에스토니아라고 엄청 크게 써놓은 거예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나라 출고 담당자가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어찌됐든 에스토니아가 이 K9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중고지만 그래도 자국 최초로 세계적인 클래스의 무기를 사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차를 샀는데 중고지만 벤츠를 샀다,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래서 2022년 12월 11일 에스토니아에 K9이 인도된 직후에 에스토니아가 K9을 12대 추가 도입하겠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또 사겠다 이거죠. 써보니까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더 사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2023년 1월 14일 에스토니아는 12문의 K9을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금액은 3,600만 유로, 배달 완료 기간은 2026년까지라고 하고요. 에스토니아 육군은 이렇게 되니까 옵션 사항으로 넘겨받은 K9 물량까지 포함해서 총 36문의 K9을 보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인도된 6문은 지난 1월 에스토니아 군 당국이 추가 도입한 12문의 물량 절반이 먼저 간 거고요. 정리해드리면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지난 2018년 6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4,600만 유로, 약 604억 원의 K9 자주포 12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옵션 사항에는 6문이 포함돼서 총 18문을 공급받는다. 이어서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2023년 1월 K9 자주포 12문을 추가 도입하기로 합니다. 1월 계약에는 12문 확정 물량과 6문의 옵션이 포함됐고요. 추가 도입분까지 합하면 에스토니아는 총 36문의 K9 자주포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는 건 K9 자주포가 군사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죠. 그래서 안보에 엄청난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에스토니아는 지상군 화력 보강 차원에서 K9을 도입했고요.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에스토니아에 수출한 K9 자주포에 개조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2021년에 한화와 460만 유로, 약 62억 원 상당의 에스토니아 K9 자주포 24문을 개조 계약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K9 자주포 마운트 통신, 제어 시스템 설치, 도색 작업, 전기 시스템 조정 및 기타로 추가 장비 설치해주고, 이런 개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보다 재밌는 국방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